15 대책 쇼크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12 월부터 반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불씨가 꺼지지 않고 거래량의 증가 추이가 살아나면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의 성공, 노원구 성북구 아파트 급등세 아니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소외됐던 지역의 거래량이 뚜렷합니다. 지금은 동대문이 굉장히 급등세입니다. 거래는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은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또 갑자기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거래량들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아래로 노원이나 성북으로도 조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의 거래량을 보면요. 요게 오늘 기준입니다. 지금 요게 1월 달 거래량인데 지금 12월 달 거래량을 인제 요게 인제 평일이라서 쉰 거고 오늘 집계가 나오면 요렇게 인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 요쯤 되면 좀 따라잡겠죠. 1월 거래량이 12월 거래량을요. 11월 거래량보다는 1월 월하고 12월 월이 또 위로 올라가 있는 양상들을 보이죠. 그래서 거래량들이 살아났다. 그 엄밀히 말하면 토지에 숨어 있던 거래량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드러난 가격들은 떨어져서 드러난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집값의 상승 속도가 빠르다. 고가의 불씨가 주춤하지만 꺼지진 않았고 다시 거래량 증가 추이가 살아나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서울의 하급지까지 가격의 확산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강북, 강남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50주째 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는요. 동대문이 전동 답싱인 리동 일대의 구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굉장히 세게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가격이 오른 매물만 지금 시장에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실거주 매물은 조금 부족해서 거래는 지금 완벽하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은 한산한 편입니다.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또 강동구도 비슷해요. 정말 급등을 했잖아요. 엄청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랑 매수자 간의 간격 차이가 생겨버려서 계약 성사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조금 뜸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하고 강북의 얼죽신 열풍, 노원구의 신축 1년 만에 1억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노원구가 지금 분위기 좋은 데는 분위기가 좋은데 아직까지 대부분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고 추춤한 게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만 보시면 되고 노원구의 신축 중에서 1년 만에 1억 올란 거는 노원포레나 그리고 이제 구축 중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포함되는 상계주공 4단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 1년 만에 1억 올랐는데 이게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상승률 자체는 지금 고개를 들어서 조금 올라간 느낌들이 들지만요. 실질적인 총액적으로 누적된 상승률은요. 강남권이나 한강벨트가 아직까지도 압도적입니다. 인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15 대책 이후에 노원이 잘 나가는 이유라는 이제 제목의 신문이 있는데 노원의 수요가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임차 시장이 불안합니다. 매물이 감소해서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상급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내 거는 안 오르는데 서울의 상급지의 가격들은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은 계속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감소한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노원의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근데 재개발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그리고 뭐 GTX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실거주로 살 수 있겠다. 라는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노원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우리는 상급지로 가는 목표는 있지만은 상급지를 지금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상급지가 지금 어려우면요. 그 이전 단계 그리고 내 돈에 맞는 데서 반드시 자산으로 움직이지 않은 물건이라면은 가져가셔서 시간으로 이것들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은 사실은 아직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상승의 방향을 잡았다가 더 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원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건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하급지의 가격 확산의 시작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의 상승률 상승액이 이 두 정부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가속화될 게 무서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지금 가격의 상승 속도가 빠르고 고가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하급지가 가격의 확산의 시작점을 보이는 서울의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도 인제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동네 가성비 좋네. 분당 제치고 상승 전국 1위." 여기는 그 용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용인을. 그리고 용인이 유일하게 지금 이 신문에서 0.4를 넘은 아파트로 인제 주목이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용인 수지 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권. 지금 용인 수지에 어떤 아파트를 찍어 봐도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되게 세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용인의 그 수지 아파트가 올랐다. 그리고 유일하게 0.4%를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인제 직방 기준이거든요. 직방 기준으로 1월 9 일부터 1월 15일 기준으로 용인 수지구가 1 등입니다. 그런데 KB 기준으로 보면은 광명이 0.59, 안양 동안구가 0.53, 그다음에 성남이 0.46, 수지가 0.46입니다. 그러니까 쪼끔 차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요런 지역들 경기도의 메인으로 해당되는 지역들이 가격의 상승폭들이 0.4가 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제 특이한 데가 이제 군포. 군포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적으로 역세권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0.4였는데 특정 물건들이 쪼끔 가격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군포의 이런 상승률을 쪼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포가 지금 움직였다. 0.42. 0.4면은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급등입니다, 급등. 0.4면요. 가격들이 크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장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쪼끔 사람들이 선호되는 데도 움직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 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포가 지금 0.4를 KB 기준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경기도나 요런 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지방도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창원의 성산구 같은 경우도 금주 상승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여기 보시면은 서울하고 경기도인데 유일하게 한 곳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가 0.5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어디가 올랐는지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경기도와 지방의 확산세가 분명히 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인제 생각할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인천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에 규제가 막히면요. 인천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경기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쪽에 많이 하느냐? 쪼끔 깨끗하고 선호되고 상급지 어떻게 보면은 송도, 청라, 서구의 검단과 청라가 깨끗하죠. 신도시니까. 그리고 송도는 어떻게 보면은 인천의 대장이죠. 실질적으로 이 움직임들을 봤더니 1년 동안에 인천으로 유입된 인구 중에서 30%가 서울에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45%가 이동했습니다. 거꾸로 경기도에 이동한 걸 보면요. 경기도에서는 서울로는 이동이 거의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 인천으로는 이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으로도 인구의 이동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규제가 경기도와 서울에 높게 측정이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그 풍선 효과들이 인천까지도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인천은요. 지금의 상승의 초입 부분에 있는 지역들이 있다. 송도라든지 서구 쪽 라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부평도 조금 지금 흐름이 아직은 거의 없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막 관심들을 가지는 여지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지방까지도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부산. 부산은 12주째 연속으로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셋값의 상승폭은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산의 전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부산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9일 날 보합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요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저 방송을 할 때 부산의 부동산을 좀 둘러봤거든요. 근데 거래가 막 금매들도 좀 빠지는 곳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직동 쪽이나 이런 쪽은. 그리고 방송을 했죠. 올라오면서 지금 사람들 분위기 되게 좋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서울들을 이해하니까 부산들이 이해가 되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들이 조금 요렇게 매매 가격 지수는 되었고 실질적으로 평균 매매 가격들도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은요. 그리고 부산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전세 보십시오. 전세의 흐름이 되게 폭이 큽니다. 전세가 지금 매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부산에 지금 어디가 주도하고 있느냐? 사실은 한 달 동안은 동래구에 있는 교육 수요가 많은 대단지의 아파트 중심으로 그 수요가 컸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동래구입니다, 동래구. 동래구가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인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부산의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주간 매매 평균도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월간 평균 가격들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을 탑을 보면은 해운대가 지금 주간은 1 등이잖아요. 근데 한 달 지수로 보면은 동래구가 1 등입니다. 동래구가 뭐 동래아라든지 레이 카운티라든지 저기 교육 수요가 많은 거제 쪽이라든지 요런 지역 사직동 그다음에 연제구의 거제 요런 지역들에서 좀 가격의 움직임들이 컸고 수영하고 해운대도 움직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과 두 달치로 보면은 동래구 쪽이 그 상승폭들이 가장 컸습니다. 해운대구를 한번 볼게요. 해운대가 조금 덜하죠. 근데 상승이 전환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간 가격들도 해운대에 올라오고 있고 주간 가격들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한번 볼게요. 수영도 많이 올랐네요. 수영의 평균 가격 지수도 올랐고 인제 전세 가격 지수도 보면은 많이 올라감이 보이죠. 자 그럼 반면에 수영 말고 이제 하급지를 볼게요. 영도 한번 볼게요. 영도도 상승폭이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북구도 조금 움직임이 있네요, 지수가. 근데 아직 주간 매매 평균 가격이나 월간의 평균 가격들은 아직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산은 지금 주요 지역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네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동네에 대단지의 신축 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지금 2020년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상승 속도가 여전하다. 고가의 아파트의 불씨가 주춤하지만은 꺼지지 않았다. 다시 거래량 증가 추이가 살아나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요게 1월 달에 12 월보다 더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2월 달은 좀 주춤할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대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급지의 가격 확산의 시작점을 보이기 시작했고 경기도 지방의 확산이 또 명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집값 상승 아니다. 화폐 가치가 똥값, 문정부 2배에 매달 40조씩 돈 풀고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돈을 계속 풀면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돈을 푼다고 무조건 일어나는 거 아니고 변수들이 있습니다. 돈을 푸는 속도가 빠르면요. 결국은 규제가 잠시 막거나 시장 경제가 좀 안 좋아져서 잠시 주춤하는 게 있지만요. 요 부분들이 누적되어 있다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유동성이.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주식도 무섭습니다. 주식이 지금 코스피 5천을 이제 찍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식도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삼전이랑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거의 35%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주가 대부분 끌어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기어가고 있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개미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올라가고 수익이 낸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회수할 건데 그 돈은 과연 또 어디로 갈까? 결국은 저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유동성이 풀리는 장에 규제가 합쳐졌다는 게 무서워요. 돈을 푸는 속도가 그 어떤 정부보다 빠른 게 무서워요. 그런데 규제도 강력하게 해서 수급 불균형을 지나치게 많이 막고 있는 게 무서워요. 지금 규제를 분명히 했는데 그 규제가 안 통하잖아요. 지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19년 만에 상승의 율들이 되게 컸다고 하잖아요. 통계 이래에. 왜 그럴까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무조건 모든 지역이 우선 다 오른다의 문제보다는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수요가 이동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생존하려고 하면은 관심 지역의
벽에 내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에 매달리면서 관심을 가져서 디딤판을 삼을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실제적 사례로 어떤 저희 상담자 중에서 한 명은 방배동을 처음에 고민을 했다가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는 강동을 고민을 했어요. 강동을 고민하다가 동작을 고민하는 거예요. 동작을 고민하다가 영등포를 고민하고 그다음이 강서로 가고 이제 경기도의 상급지나 서울의 하급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배에서 서울 하급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고민이 되는 이유가 나는 지금 투자를 잘 못했는데 지금 가격들은 올라가니까 내가 이제 이 지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비를 내는데 내가 원했던 좋은 데는 못 가요. 그리고 한 2024년도에 저랑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추천한 게 레미안 퍼스티지였거든요. 5구 타입을 추천을 했습니다. 7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 한 29억, 30억 했었어요. 너무 비싸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평당 25평짜리를 30억에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고민을 해보시되 용기를 가지고 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고민하다가 한 4개월 뒤에 전화가 왔다. 와, 지금 35까지 뛰었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다가 아직 못 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가 41억이 됐고 호가는 45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강남 개포를 사든 조금 더 무리가 되면은 방배동으로 들어가든 당부를 했는데 결국은 방배동 쪽은 좀 아니다. 내가 방배동까지 못 내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지금은 광진구 이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안타깝죠.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를 삼았던 지역을 바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최상지를 지금이라도 찾아서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동을 하지 않으면요. 수요의 이동은 명확합니다. 상급지, 중급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조정이 있을지언정 5년, 10년 뒤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내 돈에 맞는 최적지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이 있는 지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